형님, 이번 주에도 한잔 하시죠. 퇴직하고 나면 이런 연락이 더 잦아진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빠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리 이유도 없다 보니 어쩐지 나가기 싫어도 또 나가게 된다. 괜히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끊길까 두렵기도 하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데 막상 다녀오면 마음이 더 허전해진다. 돈도 쓰고 체력도 빠지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공허감이 밀려온다. 퇴직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모임? 몇 개는 아예 끊어야 살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답답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은퇴 후 23년만 지나면 모임도 독이 된다는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사례 1. 술 모임에 매달린 62세 김 부장님. 김 부장님은 35년간 대기업을 다녔다. 정년퇴직 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고 늘 모임의 중심이었다. 퇴직하자마자 동기 모임, 동호회 모임, 지역 모임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에 불려 다녔다. 처음엔 좋았다. 무료하지도 않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위험 단계로 치솟았다. 술값도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달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매일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모임에 지치면서도 혹시 빠지면 인간관계에서 도태될까 두려워 계속 나갔다는 점이다. 결국 김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에도 내가 필요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이 모임들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줬어. 사례 2. 동호회가 삶의 낭비가 될 줄이야. 퇴직 후 골프 동호회에 들어간 59세 이 과장님. 처음엔 살면서 해보지 못한 여유로운 취미 생활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취미가 아니라 체면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좋은 클럽을 사야 한다. 해외 라운딩을 가야 한다. 누구는 어디 회원권을 땄다. 이런 이야기만 오갔다. 결국 한 번 모임을 다녀오면 30만 50만 원은 기본으로 깨졌다. 몇 달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활비가 줄어들고 적금도 깨졌다. 결국 이 과장님은 자괴감에 빠졌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자존감마저 잃은 것이다. 그냥 운동만 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체면 차리려다 지갑만 텅텅 비었어. 사례 3. 종교 모임의 또 다른 그림자. 66세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교회 구역 모임에 나갔다. 다들 반갑게 맞아줬고 처음엔 역시 사람은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 참석하면서 눈치를 채게 됐다. 모임의 주제가 예배나 교제가 아니라 은근슬쩍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누구 자녀가 어디에 취업했는지, 누구 사위가 승진했는지 이런 이야기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분이 상했다. 왜 나는 자식 자랑도 못하고 돈 자랑도 못하지?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교회에 가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온다.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이런 모임이 독이 될까? 첫째,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 한 번 모임에 35만 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60대라면 이 돈은 곧 약값이자 식비이고 노후의 안전망이다. 둘째, 모임의 질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퇴직 전 모임은 정보를 교환하거나 업무 네트워크를 넓히는 투자의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모임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바뀐다. 즉, 미래로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다. 그만큼 삶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셋째, 정신적 소외감이 더 깊어진다. 사람은 모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임에 갈수록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으로 비교만 생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라는 자괴감만 커진다. 그럼 어떤 모임은 괜찮을까? 반대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모임이 있다. 공통점은 두 가지다. 돈이 적게 든다. 가벼운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자원봉사 모임처럼 비용 부담이 없는 모임은 오래가도 부담이 없다. 오히려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모임이 좋다. 건강관리, 작은 배움, 봉사활동, 마을학교 참여 등은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감을 동시에 채워준다. 마무리 관계의 독을 피하는 법. 결국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가짜 연결이다. 사람은 모임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100배 낫다. 혼자 산책하고 시장 가서 좋은 재료로 밥을 지어 먹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나를 채운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매주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오늘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만약 대답이 술기운뿐, 허무한 뿐이라면 이제는 용기 내어 그 모임을 끊어야 한다. 모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노년의 독이 되기 전에 관계의 해독제를 찾자.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모임만 남기는 것이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 노년의 독이 되는 모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팁, 주의사항까지 친근한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임 선택과 관계 관리를 훨씬 신중하게 해야 해요. 단순히 사람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아무 모임에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모임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질이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구체적 사례로 보는 모임 독의 실체. 먼저 앞서 소개한 김 부장님 사례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김 부장님은 매달 술값만 100만 원 이상 썼는데 은퇴 후 평균 월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굉장한 지출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은퇴자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14만 160만 원 정도인데 술 모임 비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죠. 건강 문제도 심각했는데 매일 음주가 쌓이면서 간 기능 검사 수치가 2배 이상 악화됐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처럼 무분별한 모임 참석은 경제적 부담과 건강 악화를 동시에 부릅니다. 2. 건강한 모임은 이렇게 골라야 한다. 은퇴 후엔 모임을 선택할 때 다음 3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적은가? 매달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을 체크하고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지 판단해야 해요. 무리한 지출은 바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모임에서 대화 주제가 부정적이고 경쟁적이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서로 응원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임이 건강에 도움됩니다. 나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가? 취미, 봉사, 운동, 배움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을 찾으세요. 3. 실용적인 팁 5가지. 첫째,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여하지 말자. 처음에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점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번 주는 쉬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둘째, 모임의 질을 직접 평가하라. 한 달 동안 참석 후 이 모임이 내게 긍정적인가? 질문해 보세요. 만약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셋째, 다양한 모임을 시도하며 비교하라. 한 가지 모임에만 얽매이지 말고 산책 모임, 독서 모임, 공예 모임 등 관심 분야를 넓혀가세요. 어느 모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찾아야 해요. 넷째,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을 짜라. 예를 들어 월 모임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이를 취미활동 예산으로 따로 책정해두면 지출 통제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모임에서 불편한 점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 우울감만 커집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무엇보다 조심할 것은 모임을 끊는 것이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독이 됩니다.
또 모임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모임, 유명 인사가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꼭 좋은 모임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가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모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외롭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모하는 모임을 붙잡는 것은 오히려 노년의 독이 될 뿐입니다. 삶의 다음 장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모임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임 참여가 부담이 될 땐 과감히 줄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취미와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 걷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웃는 시간들이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